1936년 7월 유럽의 한복판에서 불길한 전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스페인에서 발생한 내전, 이른바 스페인 내전이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갈등에 그치지 않았다. 전통적 군부와 사회주의 세력이 맞붙은 이 전장은 곧 유럽 열강의 실험장이 되었고,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1930년대 유럽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고, 스페인은 그 이념 충돌의 중심에서 격렬한 투쟁을 겪게 된다. 스페인 내전은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 불릴 만큼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과 무력, 충돌의 전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코가 이끄는 반란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신형 무기를 시험했고, 소련은 공화정부를 지지하며 자국의 이념을 확산시킬 기회로 삼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불간섭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파시스트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제여단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좌파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스페인으로 모여들었고, 피카소의 게르니카로 대표되는 전쟁의 참상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전장은 스페인이었지만 실상 이 전쟁은 유럽 전체의 이념 대결을 상징했다. 이처럼 스페인 내전은 단순한 내전의 성격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바로 다가올 세계대전의 리허설이자 국제사회가 무력 충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붙은 것은 이 전쟁에서 사용된 전술, 무기, 이념 선전이 고스란히 1939년 이후에 세계대전에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스페인 내전은 20세기 최대 비극으로 이어진 세계대전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일찍이 드러낸 역사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내전의 전개 과정과 국제사회의 개입,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 전초전으로 작용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스페인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진 치열한 이념 전쟁의 실체,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짙어져간 세계대전의 그림자에 대해 짚어본다. 1. 스페인 내전의 배경과 발발. 스페인 내전은 1936년 7월 17일 아프리카 주둔 스페인 식민군의 쿠데타 시도로부터 시작됐다. 1931년 군주정을 폐지하고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스페인은 좌파와 우파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1936년 2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으로 구성된 인민전선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우파 군부는 이를 국가의 붕괴로 간주하고 무장봉기를 감행했다. 반란의 주축은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었고, 이로 인해 스페인은 공화정부 좌파와 국민군 우파로 분열되며 치열한 내전에 돌입한다. 내전은 단순한 국내의 정치 갈등이 아니었다. 스페인 내전은 유럽 각국의 이념 대립과 군사 전략이 얽힌 복잡한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된다. 특히 좌파와 우파, 공산주의와 파시즘이라는 20세기 정치 이념이 이 전쟁의 핵심 축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2차 세계대전 전초전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준다. 2. 국제사회의 개입과 스페인의 실험 장화. 스페인 내전이 2차 세계대전 전초전으로 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제사회의 개입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코의 국민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 독일의 전폭기와 전차, 병력을 파견하여 무기와 전술을 시험했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대규모 지상군을 보냈다. 이들은 스페인을 실제 전장으로 삼아 새로운 무기의 성능을 실험했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반면 공화정부는 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스탈린은 무기와 군사 고문단을 제공하며 스페인을 통해 서유럽의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다. 소련의 지원은 단순한 무기 공급에 그치지 않았다. 내전 중 공화정부 내부에서 좌파 간 분열이 발생했고, 특히 스탈린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 간의 갈등은 공화 진영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내부 균열은 결국 프랑코의 승리에 일조하게 된다. 서방 국가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불간섭 조약을 채택하고
스페인 내전에서 중립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파시스트 진영의 개입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집단적 대응에 실패했음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3. 국제여단과 이념의 전쟁. 스페인 내전은 전 세계적인 이념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특히 국제여단은 이 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모여든 약 3만 5천 명의 자원병들은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 스페인 공화정부 편에 서서 싸웠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며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가치 아래 파시스트 진영에 저항했다. 국제여단은 스페인 내전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념 대결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였다. 특히 그들 중 많은 수는 향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저항 세력으로 활약하게 된다. 조지 오웰 역시 이 국제여단에 참여했던 인물로, 그의 저서 카탈로니아 찬가를 통해 당시 전장의 혼란과 이념 충돌의 실상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4. 게르니카와 전쟁의 공포. 1937년 4월 26일 스페인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는 나치 독일의 폭격기 편대에 의해 초토화된다. 이 사건은 역사상 최초의 민간인 대상 공습으로 기록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독일은 루프트바페의 신형 전폭기 융커스 주 87을 투입하여 전술 실험을 감행했고,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였다. 게르니카의 참상은 파블로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를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그림은 인간의 고통, 전쟁의 잔혹함, 파시즘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 내전이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닌 인류 보편의 비극임을 각인시킨다. 게르니카 폭격은 2차 세계대전에서 본격화될 민간인 대상 무차별 공습의 전초였으며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미리 경고하는 사건이었다. 스페인에서 실험된 공중전술은 이후 런던 공습, 드레스덴 폭격, 히로시마 원폭 투하 등으로 이어진다. 5. 전쟁의 종결과 그 후유증. 1939년 4월 1일 프랑코는 내전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며 군사독재 정권을 수립한다. 그는 이후 1975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스페인을 억압과 검열, 반공정책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스페인 내전이 국제 정세에 끼친 영향이었다. 이 전쟁은 유럽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파시스트 진영의 군사력과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히틀러는 스페인 내전을 통해 독일군의 전투 능력과 병참 능력을 시험했고, 소련은 서방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하여 독일과의 접근을 모색하게 된다. 이는 결국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이어지고, 같은 해 9월 폴란드 침공을 기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이처럼 스페인 내전은 무력 충돌의 실험장이자 세계대전을 향한 전초전이었다. 스페인에서의 3년간의 내전은 단지 한 나라의 비극이 아닌 전 세계가 겪을 비극의 예고편이었다. 이념, 무기, 국제 질서의 붕괴가 혼재된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된다. 스페인 내전은 단지 한 국가 내부의 이념 갈등에서 비롯된 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전 지구적 충돌의 전초전이자 20세기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처음으로 무장 대결을 벌인 국제 정치의 격돌장이었다. 이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 전략, 그리고 외교적 태도는 이후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여는 실험대로 기능했으며, 국제사회는 스페인을 통해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예고받았다. 무엇보다 스페인 내전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념의 이름으로 저지된 폭력과 침묵의 방관이 결국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쟁을 통해 파시즘의 무력을 시험했고, 소련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추구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섰다. 그 결과는 참혹한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되돌아왔다.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통해 전쟁의 공포를 그림으로 남겼고, 조지 오웰은 카탈로니아 찬가로
그 참상을 글로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이념이나 체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스페인 내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전쟁에 대한 경고로 남아있다. 전초전은 끝났지만 역사의 교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